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한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문제부터 보게 될 텐데요. 자, 국토계획법상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다 외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제시설만이었었고요. 자, 환경기초시설하고요.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자,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있었죠. 먼저 삼겹살에서 도축장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거. 자,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하수폐폐비 돼서 하수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거, 폐차장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에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방제시설, 하천 등을 얘기하게 될 테고요. 지금 이제 답은 하수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환경기초시설의 한 종류고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수도하고요, 하천 두 가지 헷갈리는 거, 요걸 물어보기 위한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25회 때 이런 문제 하나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 자, 보게 되면은 기반 시설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일단 답은요, 역시 폐차장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수폐폐빗이라고 하는 것,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되게 된다. 나머지 보니까요,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것, 유원지, 공공문화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제시하고 있고, 방제시설의 하천, 저수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라고 해서 결국은 하수폐폐빗 해서 요게 이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앞으로 다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가장 유력한 문제가 빗물의 저장 및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6회 문제, 8번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가, 자, 27회 때 문제인가요? 해서 국토계획법상 자동차 정장을 세분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도로는 7개의 도로, 광장은 5개 광장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 요것만 가지고 가자고 그랬어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교통광장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기반시설 중에서 광장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뭐 도로 할 때도 똑같이 출제하게 되면 교통광장 이런 것들을 던져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보셨고, 하나 더 검토 드릴 문제가 지금 이제 28회 문제 봐야 되는데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료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기반 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보니까 교통시설에 건설기계 운전학원이라는 게 나와 있고, 2번 지문에 유통공급시설에 방송통신시설, 3번 보니까요 방제시설에 하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하천은 방제시설에 해당이 될 테고, 공간시설에 장사시설에서 우리가 외웠던 거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시설이 일종이 아니라 바로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를 하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되겠고요. 5번 환경기초시설의 폐차장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만 정확하게 일단 외우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가,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객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문에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외적인 항목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진다 해서 자, 이렇게 가야 되죠.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200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사실 학원 강사도 거의 이제 내용을 갖고는 풀 수가 없고 찍어내야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반시설의 설치 등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 입안 관리계 이런 과정, 입안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0개는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의미 자체가 이런 식이야. 자, 관리계 행정청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민간이 충분하게 설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행정청이 나서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건 알아서 민간에서 잘 설치하니까 굳이 행정청이 나서서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답이 되는 건 이제 변전소를 가지고 구성을 해놨는데 이거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고요. 자, 이게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축장, 재활용 시설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 민간에서 돈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좀 이상한 게 건축물 부설 광장인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 외운다 한들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게 25회 때 한번 구성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지문 중간중간을 보게 되면 점점점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틀리게 구성하고요. 항상 시험 문제는 뭐라고요?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냐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한 200개 중에 하나씩을 뽑아내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런 문제 갈 때 거의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연필 굴려서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것. 그래서 지금 25회 때 나왔던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문제 27회 11번 문제 도시군 객시설 사업 등 관련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객시설 사업에 해당된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 우리가 기반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거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뼈대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오른편인데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2번 지문이요. 우와 겁나 기네요. 그래서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자 지금 문제가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27회 11번 문제 가서 요건과 정편집이 자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위치를 편집을 잘못해 놨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인데 편집이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여러분 자료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자료 순서로 보게 되면 끄트머리 가서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논의의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도시군 객시설 결정 및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해서 요 지문은 이제 알아야 되죠. 다음 날 오른편 20년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답으로 이제 여러분 자료 순서에 보게 되면 3번 행정청인 점점점 읽으면 안 되고요. 무상으로 귀속된다. 예, 외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지문이 여기서는 이제 이 지문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지문도 사실 어려운 지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용권 행사할 수 있었죠. 도시군 객시설 사업 시행자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해서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게 되면 자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게 되면 이때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오른편 뒤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이거에 됐나요? 토지주택공사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유일하게 강조했던 거죠. 도시군 객시설 사업 관련해서 바로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하나만 쟁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토지공사 얘기하고요.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시험 보실 때 되게 당황하실 그럴 지문들에서 하여튼 지문 2개 정도 외우셔서 답을 찍어내는 게 그게 실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토지공사 관련한 것을 답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겁나 어려워요.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도시군객시설 사업 등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객시설 사업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리격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가볼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자, 관리격으로 결정해야 된다. 기반시설 중에서 200개 정도는 관리격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 200개 중에 하나를 예시를 하는 것이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아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되는 건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객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고, 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패턴 끄트머리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자, 저런 것도 있었죠. 도시군객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목돼. 이런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 관련해서 최근에 27회 마지막 구성이 되고 안 나오는데 지문 하나로는 끊임없이 구성이 되는 것이 매수 청구의 요건. 그때 토지만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도 같이 사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이건 계속 반복해서 가야겠고 답을 찾아보셔야 돼. 자, 그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객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서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고 용도지역.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를 받게 될 텐데요. 문제는 도시군객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이게 학교 설치예요. 그런데 건폐율 때문에 학교를 좁게 설치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객시설에 대해서는 바로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각종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3개 보셨는데 2개 정도, 하나 정도만 알 수 있는 거고 거의 손대기 어렵습니다. 어제 다 했어도 어려워요. 자, 그럼 도시군객시설 부지 내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끄트머리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오른편.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조건 오른편. 이렇게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갔었죠.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이제 오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그랬었고 지문 속에서 뭐라고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항상 예외 파트를 가지고 구성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표현에서 답은 4번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5번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없다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갔을 때 사실은 쓱 봐가지고 5번 없다 이렇게 틀렸다 이런 식으로 치고 가는 게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요 답은 4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가십시다. 절차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생략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 지금 앞에서 기반세의 분류 정도만 좀 무난한 문제 패턴이고요. 나머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옛날 문제인데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객시설 사업 관련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사업 시행자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해왔던 것은 토지주택공사. 이 문제 후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게 토지주택공사 동의 없어도 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될 테고, 그 외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도 동의 없이도 다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나와 있죠. 조건부 인가라고 하는 것, 조건부 인가. 모든 인허가는 조건부 인허가가 되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주제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행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출제 이슈가 돼야 되죠. 그래서 조건부 인허가할 때 인감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고요. 3번 질문, 분할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에서 분할 시행 역시 답이 안 됩니다. 가끔 지문 속에 구성이 됩니다. 일단 5번부터 볼까요? 겁나 길어요. 일시 사용하는 거. 앞에 다 읽어봤자 의미 없어요. 끄트머리 일시 사용하는 거. 자, 수용에 대응하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요.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 자, 소유자에게 보상금 등을 주고 그 땅을 강제로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뺏어내는 과정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와 일정한 보상금을 주고요, 땅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일시 사용이라고 부르게 된다. 요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이제 요걸 뽑았는데,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행정심판 얘기, 우리가 이제 외웠던 거 몇 개 안 됐던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 토지공사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이라고 하는 거 받을 수 있다. 두 번째가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 다음에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한 주요한 출제 포인트.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이긴 한데,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지정한 자. 요즘은 좀 어려웠어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느냐. 이걸 용어를 피청구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문제, 하여튼 이 정도가 맥시멈이야. 지금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루틴대로 나오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몇 가지 통계적으로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도 정확하게 소화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지금 4번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국토기획법상, 자, 광역,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이렇게 가야 되는데, 편집 일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해서,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 교재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구나. 자, 보니까 48번 문제 교재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답 겁나 쉽게 뽑았네요.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요걸 이제 바로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28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뭐라고요? 이행 보증금.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2번 지문 같은 거 거의 의미 없고요. 3번 끄트머리 가서 볼까요? 도지사, 시장으로서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공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특도 없는 소리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유사 이래로 한 번도 이제 관련한 쟁점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 2번 하고요. 5번 같은 것은 손도 못 대는 지문입니다. 시험 보실 때 거의 멘붕 오실 지문. 근데 이제 답이 되는 주제는 딱 유형화되어 있어요.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24회 때 문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등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지문 끄트머리 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패턴들 잡아내셔야 돼.
자, 원칙은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하는데 일정한 경우도 다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시험에는 항상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2번 질문이요. 자, 도시군 객시설 결정이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자, 실시객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매수 청구권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틀렸죠? 10년 경과, 3 미시행, 실시객 인가 없고 지목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봤었고요. 자,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으로서 도지사가 결정한 관리계획 해제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논리책이 내렸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했던 것을 시장으로서 지멋대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봐봤자 어차피 처음 보는 얘기가 될 테고요. 자, 4번 도지사 점점점 해서 끝머리 가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데서 유일하게 공부했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자, 돈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 그래서 답은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예, 5번 겁나 깁니다. 도시군 객시설 사업 시행의 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사업 면적이 큰 지자체 뭐 이런 거 없어요. 고지에서 가면 이런 식이지 도지사가 지정한 시장구소라든가 그 위에 국토부 장관 등이 지정한 시장구소 이런 구조가 되는데 다 신경 끄시고요. 여기서는 건질 수 있는 지문이 2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부해 볼 때 1번 지문은 뭔 소린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2번하고 4번 지문. 그래서 이 파트를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 도시군 객시설 사업 파트는 답이 되는 주제는 유형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손을 못 대게 마구잡이로 그냥 아주 무참하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답들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내용 따라서 답들에 익숙해지면 답은 맞추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행안부 장관에서 다시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24회 때인가 출제가 됐고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그런 얘기 나와요. 기재부 장관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다 누가 행안부 장관.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논리 구조냐면 기재부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렇게 중앙부처 간의 돈에 관한 조율을 하는 것은 기재부라는 것이 될 테고 지자체 장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이 지자체를 통할하는 바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도시공개시설 사업 요 파트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한 문제에다 다 넣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읽어서는 이해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합격하시려면 답이라도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좀 기초를 통해서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몇 개 답이 됐던 지식들 이거라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자, 이제 공동구라는 주제를 봐야 될 텐데요. 공동구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자, 20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심의라는 것이 키워드였었죠. 가스관 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그리고 심의가 필요한 게 가스관, 하수도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라도 외우셔야 돼.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 그 다음에 가스관, 하수도관은 심의 거쳐야지 공동구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요 4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첫 문제가 개쓰레기 같은 문제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학원 강사가 봐도 뭔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울 그런 문제. 바로 이 문제가 될 텐데 의미는 없어요. 자, 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사업 시행자 지금 이제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일간신문으로 공시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한전이라든가 이런 업체한테 통지를
해주는 건 별개 문제로 이걸 가지고 일관심으로 공시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뽑아냈는데 의미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25회 때 이런 문제 나오고요. 이 유사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에 와서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가스건, 하수건 어떻다? 심히 거쳐야 된다. 요것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답이 안 나오는 문제고요.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 이제 한전이나 가스관 뭐 이런 거 집어넣는 애들 얘기하죠. 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은 바로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봇대 같은 거 철거하고요. 자, 도로는 원상 회복, 이런 명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그 점용 예정자에게 공동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 공동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다마다 5년마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지금요 맨날 나오는 거라도 외운다라고 심정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7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는데 7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다 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끝이 없다는 거. 절대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확률 높은 쪽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나 공동구 관련해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1번인데 큰 의미는 없었던 문제.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객시설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해서 요걸 외워달라고 했다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 그래서 지금 200만 제곱미터 초과 숫자인데 답을 이걸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나올 게 뭐라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라는 전제에서 구역, 지구, 신도시 등에 있어서 어떻다?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이 되게 된다. 설치 대상 지역이 되게 된다. 그래서 뭐 하나 나오면 굳이 해석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은 구역이 있었고요. 지구라고 하는 거, 각종 무슨 지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도시라고 하는 구지신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다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런 숫자들 별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도시군 객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 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를 결정했을 때 1년이 경과되면 토지 소유자 그 용도 저기서 형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해서 겁나 어렵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년도 필요 없어요. 매수 거부 결정이 있게 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차라리 4층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뜬금없이 1년 이내 1년이 경과되면 뭐 이렇게 뜬금없는 소설들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 정확히 외워내지 않았으면 시험장 가서는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1년 이런 말 없다고 그러죠. 매수 거부 결정이 있으면 바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도시군객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 실효시까지 그 도시군객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없다 나와 있죠. 없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의미 없는 지문이고요. 없다, 틀렸다 이렇게 가실 거. 그 다음에 도시군객시설사에 대해서 사전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이 효력을 잃는 데도 겁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려운 것이 뭐 3번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건 처음 보는 문장이고 없다, 틀렸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숫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 중에 답되는 것들은 하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이다 라고 할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뽑아놨고요. 자, 그래서 구지신 외워주시는 거. 이 문제 응용 들어가면 바로 열고 보나마나 답 5번 될 겁니다. 한 5개, 4개 정도 뽑아놓고 지금 이제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끼리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답은 5번. 이런 식으로 아마 구성하게 되면 거의 수험생들 개거품입니다. 거의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딱 하나 추가했던 항목. 아까 하나 버렸었고요. 25회 나왔던 문제는 쟁점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문제가 28회 때 문제인가요? 바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5년 내라고 해서 틀렸죠?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계획 미인가, 그리고 지목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요런 게 하나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 있을 때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28회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9회 때인가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요걸 답을 구성했던 사례. 3번 질문요. 공동구 설치됐을 때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하수도관은 어떻다?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고. 심의가 필요한 게 뭐다? 냄새나는 것들 가스관, 하수도관이라는 것은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된다. 가스관, 하수관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된다.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의라고 하는 거. 가스관, 하수도관 외우셔야 된다고. 자, 이거 이제 유형화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공동구 관리자 5년마다 유지관리 계획 등 수립하고 고치지 마요. 어차피 손 못 대. 아까 10년마다 해서 틀리게 뽑았고 매년 또 틀리게 뽑아주고 전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 뒤지게 안 되니까요. 그래봤자 40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꽈락하고 시험 볼 때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어버리고 쪽팔리게 나이 먹어가지고 울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니까 40점을 넘었다는 사실 알고 감동에 겨워서 펑펑 울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찌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웃으시는데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작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사회적 지위와 뭐 등등등 다 나름대로 이제 하고 심심해가지고 요걸 시작하신 분 시험장 가가지고 답안지를 못 내셔가지고 그 젊은 그 감독관한테 아쉬운 소리 머리를 극적이면서 미안한데 그 답안지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또 점잖은 분이다 보니까 차마 이제 울기까지는 못하는데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1년을 개고생을 했는데 답안지를 못 내가지고 뭔 개고생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이제 시험 보시고 나서 지금 이제 검토해 보면서 뭐가 잘못 마킹하면 안 되니까 그거 개소리고요. 80문제를 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 볼 때 답안지 바로 마킹, 문제 볼 때 답안지 바로 마킹. 이거 바로 하셔야 돼. 그렇게 뭐 그냥 공부를 엄청 잘할 것처럼 검토하죠. 마킹할 때 실수할까 봐까지 고민하지 마시라고. 검토하실 시간 없어요. 마킹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무조건 뭐 어떻게 하라고요? 답 체크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한 번 보게 되면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해. 뭔 얘기를 하냐면 실력이 부족해요. 공부가 노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지문을 빨리 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개소리예요. 그걸 큰 소리 내서 1분 동안 읽으려고 해보세요. 절대 못 읽어요. 자, 1분에 어쩌다 한 문제는 읽을 수 있지만은 80분 동안 80문제를 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킹할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찍는 거야.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개 답이 되는 주제를 줄줄줄 외워가지고 체크. 그럼 이제 한 50점 정도만 그 정도가 뭐 공법은 한 40점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킹을 하게 되면 합격 점수 안에 올라가거든요. 사람이 실수로 찍어서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하면 점수가 충분히 나와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답안지는 제출하고 보셔야 된다. 누가 답안지를 제출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여튼 욕심내게 되면 작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험 볼 때부터 그런 말씀 드렸고 일단은 지금 두 가지 공동구에서는 뭐라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가스관, 하수도관 등을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뭐 그냥 똑같은 문제 냅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 보게 되면 26회 때는 지금 이제 보니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나와 있죠. 가스관. 문제 분석해 볼까요? 26회 때는 가스관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지? 28회 때 구성했던 문제에서는 하수도관 심의를 거쳐야 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거야. 그리고 사이드 쟁점 구성했던 것이 150만 제곱미터 이런 주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29회 때 가서는 200만 제곱미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서는 두 가지가 이슈가 되는 거야. 고지신 200만 제곱미터는 인간된 돌이라고 이미 나왔던 거니까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다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 고지신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 구역, 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전통적으로 나오는 주제, 가스관, 하수관. 박스형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끼리 연결하는 것은 또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끼리 연결하는 것은 마지막 문제가 제일 더러워요. 열 수송관의 설치를 해서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하수관은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어떻다? 바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냥 루틴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루틴대로 그냥 구성이 되게 돼요. 뭐 어렵게 뭐 있어요. 대신 약속하셔야 돼. 뭐를 시험장 가가지고 읽어보면서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찍는 거지. 자기가 직접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다 하십시다. 도끼 딱 올려놓고 틀리면 자 손목을 자른다. 그럼 아무도 못 찍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 정확하게 알게 해서 지금 이게 4문제 나왔잖아요. 이 4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좀 이상한 문제 25회 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26회, 28회, 29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30회 때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외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지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되는 것이 가스관, 하수관 등은 어떻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 광역시설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구를 계속 내다가 이놈들이 좀 특이하게 구성을 했던 것이 광역시설 등에 관한 주제, 요걸 갖고 냈어요. 자, 이 문제는, 자, 일단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어서 많이 봤던 거 나와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지정할 수 있다. 광역기관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됐던 게 광역기관 지정이라는 키워드 앞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 틀리게 구성하려면 광역시장이 특별시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수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도지사 다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해서 자, 요거 가지고 하나 이슈를 삼아냈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4번쯤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5번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예외 지문이거든요. 생략할 수 있다. 설치 관리할 수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 문제는 답은 이제 2번 가지고 뽑았어요.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광역시설이라는 게 2개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시군 객시설이라든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기반시설. 이걸 가리켜서 광역시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논의 포인트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 도시군 계획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구가 25, 26, 28, 29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면서 뜬금없이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해서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느끼셔야 돼.
지금 주요한 답이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문제는 뭐 해봤자 아무도 의미도 없어. 왜? 26개 때 구성되고 그 후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된다고. 제가요, 어떤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걸 내가 알면 점집을 차리지 학원을 차릴 게 아니죠. 근데 안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대충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 출제 기술상 16년간 한 번, 15년간 한 번 이상하게 흔들어주는 문제, 그런 문제는 대충 다시는 안 내요. 그래서 자, 이건 별 의미가 없는 문제 해서 결국은 이 파트에서는 자, 죄송하지만 공동구 하나로 쇼부를 보셔야 돼. 다른 게 나오면 그냥 운명에 맡기고 찍는다라는 심정으로 가셔야 돼. 왜? 이거 말고도 지금 하실 게 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 외우고 할 일 없으면 그때 가서 광역시설을 읽거나 말거나 해서 지금 기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와우,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니구나. 그러나 나는 답이라도 몇 개 외웠다. 그걸 내가 찾아 보이리라. 요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광역시설 관련한 주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개권, 광역시설 얘기 보셨고, 그 다음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되죠. 이거 계속 나왔던 주제가 30회 때 바로 넣기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효,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해서 효력을 잃는다. 해서 효력 잃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이슈,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나중에 공부할 주제, 지구단 계획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 계획 수립하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또 하나가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일단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이 예는요, 지금까지 문제에서 거의 매년 뭐 10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나왔던 그 주제를 바로 넣기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공법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라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국토계획 보면 그래도 봐줄만 해요. 나중에 건축법 이런 데는 미친놈들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작정을 하고 다 죽으라고 내는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읽어본다고 해서 풀 수도 없는 문제, 한 3분 4분 걸려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루틴대로 내는 것들 50점 정도 정확하게 찍어내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작았는데 패턴 중에서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옳은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이런 식의 얘기들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어떻다, 효력을 잃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관련한 쟁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매수 청구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자,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접근을 해 갔었냐면은, 자, 매수 청구 관련해서는, 자,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좀 영향가 없던 것 중에 하나가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계획 미인가, 그리고 지목대,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럼 이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토지공사 같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된다. 매수 청구를 할 때 토지만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도 묶어서 같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가 있었냐면, 자,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의 3천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 쟁점,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쪽 얘기는 출제 빈도는 높은데
했는데 답이 되진 않고 지금 뒤에 말씀드린 4가지 숫자 등에 관련한 부분이 주요 출제 이슈. 왠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2가지 관점인데 하나가 법정 구조 얘기예요. 구조상 앞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답을 안 뽑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로 답을 뽑는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객 미인과 지목대. 이게 이제 원래 법조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깁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기술상 출제하기가 곤란해. 그래서 걔는 보통 일부만 잘라내가지고 틀리게 구성하는 식이 됩니다. 자,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국토개법상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 바로 매수 청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해서 매수세금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정한 이 숫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 원하는 경우 또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읽어보지도 마요. 부락 보면 모르는 거거든. 4번 지문 보니까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 초과되어 있죠.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매수 청구를 했는데 그게 비업무용 토지고 한 1억쯤의 가치가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3천만 원 초과하는 그 부분까지는 어떻다? 현금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3천을 초과하는 부분은 싫다고 해도 어떻다?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원래 법조문이 채권 발행할 수 있는 게 원하는 경우 나와 있거든요. 한 번도 답이 안 돼. 왜? 법조문 구조상 1번 원하는 경우, 2번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출제위원들은 답을 뽑을 때 항목 중에 1항을 가지고 답을 뽑지 않아요. 쉽기 때문에 항상 뒤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반복해서 수업 들으면서 맨날 뒤에 있는 것만 계속 듣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유명한 아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숫자 6개월 2년 3천만 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뭐라고요? 6개월 2년 3천만 원 그리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뭐라고요? 6개월 2년 그 다음에 3천만 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렇게 미치는 것처럼 중얼중얼 하다 보면 나중에 숫자 보면 딱 벌써 삘이 딱 꽂혀 2천만 이런 게 눈에 확 띄게 된다고 해서 결코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답은 4번 뽑았고요. 그 다음에 2년 내 어떻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되고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요. 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 그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토개혁법상 도시공개시설 부재, 매수 청구 등 틀린 것을 해서 1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3년 내 매수해야 된다. 틀렸죠? 이자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좀 허를 찌르고 이걸 냈어.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 그냥 6개월 2년 그리고 3천만 원 3층 6개월 2년 그 다음에 3천만 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찰나는 것들도 뽑아내게 됩니다. 해서 1번 자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답이었고요. 지자체 매수무자 채권 발행해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3번 상환기간 10년 이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숫자고요. 원래 되게 더 길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이내 뒤에 자세한 사항은 조리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을 때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등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공작물 등의 설치 허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도시군객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에게도 어떻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앞에서 토지공사로 지정을 받을 수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소의 토지는 A 광역시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토지공사로 사업 시행자로 해서 하는 도시군객시설 부지다. 자, 보니까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겁나 어려웠어. 자, 이 문제에서는 자,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그전, 자, 이게 26회 때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된다. 요 얘기를 가지고요. 아예 단독으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막 사령처럼 구성을 해서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포인트, 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한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 누가 된다? 토지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 통해서 아예 통째로 외워야 돼.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된다. 1번 매수 의무자 토지주택공사 틀리게 지자체가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2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대상은 토지이며 자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번 나오지만 답이 안 되는 주제. 건축물, 정착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 함정이었어요. 자 이게 거의 3번에 거의 다 걸려버려요. 3번에 걸려.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하는 경우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래서 바로 가액이 3천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다.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원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요즘엔 안 뽑아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은 지금 매수 의무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는 지자체가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는 것은 지자체가 앞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각서 써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된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얘가 틀리는 거야. 지금 얘는 자, 이 토지공사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 보상이 안 된다고. 채권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 한한다?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은 좀 쉽죠. 매수 의무자 매수 청구를 받는 후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갑등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아까 제가 답 나오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6개월에 2년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까 3천만 원 초과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라고 했어요. 답을 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난이도 올려버리면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건 상당히 어렵게 꼭 맞춰야 됐던 주제 중에서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매수 청구에 대해서 뒤에 2층 틀렸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렇게 가야 되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일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해서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했던 쟁점들 바로 매수 청구. 다시 갑시다. 답이라도 외우십시다. 제일 어려웠던 주제가 지금 이제 토지공사 등의 시행자로 정해지게 되면 그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고 주연 이슈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것, 2년 내 사줄 것, 세 번째 비업무용 토지 가액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쟁점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 묶어서 가겠습니다.